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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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참가자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는. 오셨네. 아,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음성 잘 들리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재생이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는 실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이는 거는 한 3초 뒤에 보입니다. 3초 뒤에. 예.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꽃 팔극 당랑님이 그 채팅창에 안 남기셨으면요 소리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분 계시네요 지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질문은 미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은 미리 남겨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면은 꼭 듣는 그 영화 OST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건가? 네. 예, 하우링이 생겨서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실시간이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지금 54분이어서요. 그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오신 분들은요. 교육감님 인사말 먼저 보셔도 괜찮겠어요. 네, 교육감님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범희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뵌 거는 2009년도에 그때 그 흥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밑에 뵀는데, 그때 흥덕고등학교가 그때 지금은 뭐 굉장히 좋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었거든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생활교육 통해서 많이 그 학교를 그 선생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그리고 배움이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었던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생활교육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이 학교에 있는 그 흥덕고등학교에는 아주 독특한 생활교육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선도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폭이랑은 다르죠. 학폭이랑은 다르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추시는 분 대단하신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생활교육을 하셨을까?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조치. 힌트는요, 선생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힌트 더 드리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젊은 사람보다는 약간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요, 등산이에요. 등산.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생활교육 문제가 그러니까 학생 선도를 이렇게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서 안 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지리산 종주. 예. 저도 지리산 종주가 꿈인데 2, 3년 안에 꼭 하고 싶어요. 지리산 종주를 그 생활교육 담당 선생님인가요? 그분과 함께 2박 3일간 지리산 종주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간 지리산 종주. 자, 이거 쉬울까요?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어떻게 합니까? 지리산 종주를. 더군다나 애랑 같이 전 못하겠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그거는 지리산 종주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지리산 종주를 하는 거예요. 아이랑 함께.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생활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생활지도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생님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예. 근데 주로 학교에서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은 저 가야금 저 합창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창이 업무로 오잖아요. 합창이 업무로. 그런 건 조금 아쉽기도 해요. 예. 너무 모든 걸 업무 덤탱이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힘을 내셔서 선생님 피로감이 적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가지고 생활교육의 실마리로 예방적으로 아이들과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진로 지도 차원에서 그런 생활교육 속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한번 아이들과 만나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1분 남았네요. 네, 1분 남았으니까 제가 곧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제가 있는 줌 카메라가 약간 초점 잡을 때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머리를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고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 인사말을 올려놓을게요. 교육감님 인사말을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요. 네. 네.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댓글창 대환영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성남금융고시군요. 2학기 때 수업이 그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고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네, 2학기 수업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 같으신데 2학기 때 수업은 좀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피로감이 있으세요. 그래도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몇 명을 가지고 신망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3시가 됐는데요. 3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되었고요. 자, 오늘 연수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지금까지 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준비라고 보시면은. 예, 네, 축구 말씀해 주셨네요. 예, 축구. 저도 이따 축구 얘기 할 거예요. 축구 이따 얘기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지금 26분의 선생님들이 오셨네요. 예,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2021년도 성남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시 삶의 지혜와 교육을 노래하다 시간입니다. 삶의 지혜와 교육을 노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교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슬기로운 생활교육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우고요. 제 이름 이상우고 인디스쿨 초등교사 커뮤니티 닉네임은 사수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제가 법학과를 가게 돼가지고 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법학사예요, 법학사. 근데 법의 전공이
그 제 진로에 맞진 않더라고요. 제가 정의감은 투철하고 인권의식은 좋은데 법이 적성에 잘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수능을 보고 그 구성학번에서 공일학번으로 공일학번이 돼서 그 교대를 갔어요. 가서 다시 졸업을 하고 좀 중간에 방황도 해서 지금 시험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지금 교직 경력 지금 14년째인가요? 예, 14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까지는 1,500명 선생님들이 계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계시는 초등학교 포함해서요. 학폭 담당 선생님들 계시는 생활교육 교사방 운영자였고요. 지금은 그냥 그 댓글만 달고 있습니다. 댓글만 달고 있고 현재는 지금은 노조 전임으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선생님들 교권 상담, 학폭 상담, 아동학대 상담, 좀 난해한 생활교육 상담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우선은 선생님, 저는 최대한은요.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페이스북에서 그 영상 실시간 딱 누르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이 40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실시간에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거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 흥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요. 답변을 해 드리는데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초중등 공통 관련된 생활교육 부분, 그리고 또 요즘 학교폭력 부분도 생활교육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대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 생활교육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1시간 반이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돼요, 지금. 1시간 반을 계속 이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개미는 뚠뚠 요즘 그런 표현도 있던데요. 나눠서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진행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쉬고 싶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10분 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생활교육이든 수업이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을 유지하면서요. 자, 불꽃 팔극 당랑님 너무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제 지인인 것 같아요. 그 닉네임을 보니까 제 지인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제도 제가 그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준연수를 했는데요. 그 책을 제가 흥분해가지고 보통 2권 드리는데 보건선표원에서 3권 드리겠어요. 3권. 그래서 선생님들 그 오늘 연수 들으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쓴 책이 몇 권 있어요. 여기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학부모 상담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선생님 그 책 봤어요. 내지는 학부모 상담 그 초등교실 같은 데서 다른 책 주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김혜인 선생님과 양지열 변호사와 그 김택 선생님이 같이 공조로 쓴 그 교권,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어떤 갈등과 갑질 문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창배사라는 책을 선물로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으면은 4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연수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 시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말 좀 하지 마. 떠들지 좀 마. 그랬대요. 코로나 전에는. 요즘에 뭐라 그러냐?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제발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선생님 만나게 돼가지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 줌하고 원격할 때는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무슨 제정신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혼잣말하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처럼 이제 아이들 보기 때문에 수업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작는 애, 좋은 애. 저 작년에 6학년 담임했었는데 제가 5, 6학년에 이어서 맡았어요. 2019년도 때 5학년, 16년 때, 2020년 때 6학년.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좋으는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성실한 애들도 좋고, 그리고 과제 잘 해오던 애도 또 학교 안 오면 과제 안 하고,
또 제가 보충시키려고 학교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정말 뺀질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막 흥분돼 가지고 가끔 화도 버럭 내고 그랬었어요. 또 미안하기도 했고 또 애가 또 왜 선생님 자기한테 화내냐고 자기한테만 차별한다고 또 그래 가지고 또 제가 미안해서 사과도 하고 예 양해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님이 또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 제가 좀 아이가 4월 달에 벌이 날아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벌이 날아나고 하니까 어떻게 "벌 어디서 봤니?"라고 지금 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를 의심했다고. 아이를 의심했다고. 저한테 엄청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나중에 잘 풀리긴 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 준비가 2배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 2배는 아니고 전 좀 할 만한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겪는 상황이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돌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들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예.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그래야지 생활 교육이 되시고 선생님들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열정을 다하시다가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신 일이 없게 돼요, 선생님들. 요즘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적어도 2-3 학교 중에 1 명씩 있어요. 2-3 학교 중에서.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저는 선생님 관계가 좋아요. 아이들과 관계가 좋고요. 어머니들이 엄청 신뢰해요." 예 그랬던 선생님이 애가 하도 엎어져 자니까 영어 시간에 이 선생님이 초등 그 영어 그 뭐죠? 전공하신 분이셔 가지고 등짝 스매싱을 살짝 때렸어요, 등짝 스매싱을. 이 선생님이 거의 키가 180 이시고 엄청 그 멋진 선생님이세요. 그 등짝 스매싱 갖고 선생님 아동 학대를 신고했잖아요. 예. 그 뒤로 이제 경찰 조사받으시고 많이 얼음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또 급박한 거 아니면은 또 시청 가 가지고 그 아보전이 아니라 아동보호 그 전담 공무원한테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요. 여유를 갖게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예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실수를 안 하고 옥체 보전, 정년 퇴임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무려 48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또 업되네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 네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질문이 있으면은요. 질문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선생님들 건강부터 챙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간혹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간혹 아이들 중에서 그 채팅창에다가 욕설 같은 거 쓰는 애들 있어요. 욕설 같은 거 쓰는 애들. 그쵸? 또 선생님한테 함부로 따지고 드는 애들 있어요. 자, 이런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슬기로운 생활교육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생활교육. 슬기로운 생활교육 핵심이 뭐냐면 거기서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길게 가면 안 돼요. 길게 가면 안 돼요. 교실에서나 원격이거나 혼내는 것이 사실 요즘 혼내는 분들이 조심스러운데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애가 어떤 경우는 그래요. 선생님 그 우리 형이 한 거예요. 누나 동생이 한 건가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거기서요. 야, 너 형이 했다고? 동생이 했다고? 형 지금 있어 봐? 있어? 바꿔봐. 나 전화하라고 그래 지금. 형 바로 전화하라고 그래 지금. 이런 식의 승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고 나중에 어머니도 같이 전화를 해요. 같이 전화를 해요. 같이. 그리고 만에 하나 실제로 그 형이나 동생의 근육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의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부드럽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걔가 그 욕설을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줌 수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부모님께 잠깐 아이들과 한 3분 뒤에 한다고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급하게 드린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아이를 혼내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예전에는 공개적으로 혼내더라도 두드러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공개적으로 심하게 혼내는 것조차도 또 인권 침해라고 많이 선생님 불편하게 해요. 교사 되기 참 힘든 시즌이죠,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들
민원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적대적으로 선생님을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멈추셔야 된다. 거기 승부 보시면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그 목소리, 수업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거를 선생님 다른 애가 보고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선생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엄청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좀 특이하게 교권 침해이긴 하지만 아이가 선생님을 비난한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올렸고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그 교권 보호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권 보호위원회 조치가 나온 거예요. 교권 침해이긴 하지만 보호 조치도 안 나오고 학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침해 행위나 학생에 대한 조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도위원회에서 좋겠다. 선도위원회로. 그래서 학생선도위원회. 경기도로 하면 뭐겠어요? 정신명칭 뭘까요? 요즘에 선도위원회 쓰면은요.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예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그 학생을 징계를 했어요. 적절하게 교내봉사 이렇게 징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또 선도위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만 가능해요. 이거 생활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초선생님들 알아주세요. 초선생님들로. 뭐냐면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선도 조치는 무엇일까요?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선생님이 취할 수 있는 생활교육에서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봉사. 두 번째, 사회봉사. 세 번째, 출석 정지. 특별교육. 죄송합니다. 네 번째, 출석 정지. 다섯 번째, 나오네요. 네. 정하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특별교육 있고 마지막, 그 다음에 출석 정지 있고 마지막이 퇴학이에요. 물론 퇴학은 고등학교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고요. 전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등에서는 선도 조치를 조금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선도 조치 사실 일거리거든요. 이게.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부드럽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등은 약간은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만요. 수석 정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10일까지요. 연 3번까지 가능해요. 휴일을 제외하면은 2주 동안 학교 못 나오는 거예요. 휴일은 제외예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 너무 안 해요. 초등 같은 경우. 초등도 제가 봤을 때는 한 학교에서 한 700명, 1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수업 방해가 너무 심하다, 비행이 심하다 이런 학생들은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훈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숨통이 트여요. 그리고 수업 방해 행동이 너무 심하다, 어렵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 상담도 해보고 아이를 달래도 보고 떡볶이도 사줘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냐면 선도위로 가기도 해야 되고요. 교감 선생님을 불러야 돼요. 교감 선생님을.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인계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학기 초에 학교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선생님들이 살 수 있어요. 누가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그거 수업권 침해라고 민원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수업권 침해로? 학습권 침해라고. 자,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학생은 이미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수업 방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했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을 선도 조치를 하든 잠깐 수업에서 열애를 시켜야죠. 공식적으로 교감 선생님께 안전하게 넘겨야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학교는요, 좀 특이하게 수업 방해 행동이 심한 학생들은 아예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건실과 상담실과 어디죠? 물론 우선은 보건실이에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우면 상담실. 그 다음에 어려우면은 아예 그냥 경미하면은 도서관에서 책 보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중이었는데. 저는 그게 다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좀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너를 나와. 너 자꾸 수업 방해할 거야? 나와.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아, 씨땡. 짜증나게 진짜. 씨땡. 아시죠? 씨땡. CX 아시죠? 자, 선생님들. 여기서 아이가 씨땡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아이가 씨땡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너 뭐라 그랬어? 씨땡? 씨땡? 다시 말해봐.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절대 씨땡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안 했는데요? 저 안 했는데요? 자, 선생님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러면 슬슬 이제 인민재판 모드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니네 이제 씨땡이라는 거 들었지? 들었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애들이 어떤 애 끄덕끄덕 하는 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갸웃갸웃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예, 검투사 장면이 된 거예요. 검투사 장면. 여기서 아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면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또 나와. 그럼 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안 나와? 내가 간다. 그리고 제가 가요. 제가 가요, 걔한테. 제가 걔 가요. 나와. 그럼 나와요? 안 나오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파충류뇌가 돼요. 파충류뇌. 무슨 얘기예요? 대치 상태에 있다가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을 공격할 것이냐 판단을 내려요. 근데 주로 대치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 아니면 주로 대치가 많습니다. 대치가. 자,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와. 일어서 안 일어서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 흥분하잖아요. 선생님 똑같이 아이와 같이 처음에는 인간의 뇌였는데 점점점 포유류의 뇌에서 그렇죠. 불꽃님 말씀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얘 팔을 잡아요. 나와. 그럼 얘가 끌려 나와요? 아니죠. 팔을 뿌리치다가 이제 손 긁히면 아동학대 내지는 에이씨 때 그리고 이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학교 나가는 영화가 두 군데가 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써니. 예, 써니에서 그 명배우 누굽니까? 그 써니에서 나온 그 배우. 그 배우가 그 누구죠? 그 여주인공을 하여튼 클났습니다. 이거 저 써니 영화 4번 봤는데 기억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뛰쳐나가잖아요. 해병대 그 뭐죠? 157기 빠따 그 안에 선생님 있으니까 얘가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죽거리 장학사 아주 리얼하죠. 권사가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의 책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말 실수하거나 에스끼야, 님스끼야, 너 지금 뭐 시땡 누구 애 이름이야? 이놈의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면은요, 선생님이 뭐가 되냐면 정서학대, 정서학대로 선생님이 이제 조사받게 돼 있어요. 아,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본데 중등에서는 새끼는 그냥 애칭이에요, 애칭. 얌마, 자식아, 녀석아는 아주 그냥 존칭어고, 얌마, 임마, 뭐 이거는 애칭이에요. 자, 요거는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선생님들 수업 배제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야, 뭐 짜식아, 뭐 녀석아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정서학대 되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 생활교육과 학생 선도와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가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나타나요. 버무려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적절하게 선생님이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교권 보호 조치나 교권 보호위원회 또는 학교장애 특별휴가 이런 게 가능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오버하신 건 아니고 열정이 과하셔서 실수하시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예, 갑과 을이라고 표현한 그렇지만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생과 교사가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학생이 이겨요, 학생이. 학생은요, 그냥 학생이다 보니까 아니 잘하는 떡잎이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관대해요, 관대. 예. 근데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이잖아요. 국민의 봉사자잖아요. 그리고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그러다 보니까 가차 없습니다. 선생님들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네, 천우희님 반갑습니다. 네, 천우희님 반갑습니다. 천우희, 죄송합니다. 천우희, 맞아요. 그 배우, 천우희죠. 그래서 영화 써니를 보셔야지 생활교육의 그 진면목이 나타나요. 그 나미, 그쵸? 나미인가요? 나미를 좋아하는 선생님. 제가, 그 누구죠? 지금 이청효 선생님이신가요? 이청효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 그 메시지 주세요.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그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네. 이청희 선생님 어디 안 가시기 바랍니다. 연락 안 주시면 딴 분한테 책이 갑니다. 네. 거기서 그 남이 담임 선생님이 어때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신가 하여튼 뭔가 미술이 아니라 하여튼 무슨 선생님이셨는데 애들을 다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쌍꺼풀 요거 하는 그 약간 그 덩치가 있는 여학생한테 쌍꺼풀 요구하는 거 눈 짝 찢어버린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너 뭐 그림 잘 그렸더라 뭐 사생대회 뭐 나가 이러면서 격려해 주잖아요. 예. 물론 요즘에는 눈 짝 찢어버린다 이런 농담도 잘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 당시는 통했죠. 그 당시는. 생활교육도 그 시대에 맞게 하신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많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등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기는 그 아이들과 그 하루에 한 명씩, 내년 하루에 한 2명씩 정도는 선생님이 전화 한번 해주길 부탁을 드려요. 전화. 그리고 말을 하루에 한 5-6명 정도는 뭐 저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중 선생님들. 말을 붙여보셔야 돼요. 말을. 그리고 말을 붙여야 될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말썽 부리는 애들. 미리 말을 걸어주면 좋아요. 친밀감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말수가 너무 없는 애들. 약간 소외되거나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위축된 아이들. 걔네한테 말을 좀 걸어주세요. 자꾸 관찰하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하셔야지 아이에서 알 수가 있고 생활교육이 먹혀요. 먹혀. 알거진편에 먹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상담하실 때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들 한번 아이들 떠올려보세요. 아이들 떠올려보세요. 선생님들 누가 떠오릅니까? 말썽을 많이 하는 애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들이 떠오릅니까? 누군 상관없습니다. 그 학생이 떠오르면 선생님은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이에요. 아는 학생. 혹시 잘 모르시진 않나요? 예를 들면 말썽은 많이 부리는데 반대로 걔의 장점은 모른다. 그럼 아쉽잖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생각해 핵심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ADHD에다가 전교 탑3예요. 전교 탑3. 2019년 전교 탑3. 5학년에 1, 2, 3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탑3냐면요. 누가 넘버1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셌어요. 센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중에 한 명 맡았어요. 원래 제가 야 선생님 저 3명 주세요 그랬어요. 기피학년에 학법 업무에 그 아이까지 들어와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건 안 된대요. 잘못하면 병난대요.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학생을 제가 생활교육하고 하면서 그 학생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 학교에서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연임했어요. 연임. 자 초등 선생님들 연임 좋아하시나요? 주로 연임 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워낙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 너무 혼신 다하지 마시고 연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임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게 뿌듯해요. 그리고 그 학생 잘 되고 나니까 제가 생활교육 전문가가 됐고 전문가 인정을 받았고 제가 전교도 초등잡지 우리 아이들에도
제가 그 아이를 실었어요. 그 아이를 실었어요. 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또는 통화 메신저. 네, 통화 메신저. 네, 통화 메신저 이상 경기도의 자랑이죠. 네, 통화 메신저 금암초입니다. 오산 금암초. 그래서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메시지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요는 뭐냐면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게 축구였어요. 축구였어요. 축구. 그런데 보세요. 축구 하루아침에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태클을 잡고요. 태클을. 그러니까 두 가지 태클을 해요. 하나는 심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해요. 항상 이의 제기를 해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애들한테 태클을 해요. 태클을. 내가 하드웨어가 좋은 애가 태클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죠. 그리고 저를 자꾸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저것도 대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축구를 통해서 걔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별이 돼가지고 예, 그 책도에 대해서 제가 원고료도 받고 그리고 그 학생이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전화 언제 했냐면 제가 궁금해가지고 중학교 가서 사고치나 않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후 4시 반에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출장 갔다가 여기 끝나가지고 그때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야 나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상호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좀 제 자랑 좀 하려고 상호야 그때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학폭 전문가시고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걔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은근히 자기 PR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그런 쪽 전문가라서 한 것이 아니라 걔의 장점에 대해서 최대한 칭찬해주고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나서 떡볶이도 한번 사주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물론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또 애들이랑 싸워요. 축구하면서 싸우고 반칙하고 싸우고 때로는 나 축구 안 해. 그리고 골키퍼진가 팽개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평정심 유지하면서 함께 하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잘 평소에 관찰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문제 행동이 심각한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의 장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이의 장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선생님 걔가 달라지기 어려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이 좋아하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교육 슬기롭게 잘 될 겁니다. 자, 네. 회원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혹시 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주세요. 질문.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질문 주세요. 질문 안 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 제가 오면 바로 글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무려 61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시작한 지 30분 됐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어차피 중간에 제가 10분을 쉬도록 할게요. 예, 40분까지 하고요. 제가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을 쉬도록 할 테니까 10분만 더 한번 저희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물론 그 사이에도 제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충효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공모교장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좀 연천에 제가 헷갈리네요. 맞으시는 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충효 선생님 제가 책 한 권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저한테 금암초로든 로돌 골뱅이 네이버.com이든 저한테 그 주소 책자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2권이 남아 있습니다. 2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 아이들을 좀 아는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더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이 카드예요, 카드입니다, 카드. 다리만 닮아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카드입니다, 카드. 보이시나요? 네, 감정카드예요, 감정카드. 네, 감정카드.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감격해 카드 있어요. 감격해 카드. 예, 감격해 카드. 예. 이 카드가 좋은데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셨으면 보셨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요. 카드 보셨다고. 혹시 사용하신 분들요? 네. 안내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둘 다 보셨어요? 네. 정하빈 선생님 역시 그 에이스십니다. 우리 연수의 에이스. 고맙습니다. 네, 감기 카드 좋죠.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교실 김 선생님 오셨네요. 네. 이 감비캐 카드가 이게 좋아요, 이게요. 이 감비캐 카드는 학급 긍정 훈육. 선생님들도 제가 책을 계속 권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 학급 긍정 훈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학급 긍정 훈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초등에는 유명한 편입니다. PDC. 포지티브 디서플린 in the classroom. 그래서 교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이게 아이들을 그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 미움받을 용기 있죠.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 심리학에 기인해서 만든 거고요. 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감격해잖아요. 감격해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 격려,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이 감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감정 카드 있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 가리 잡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학급 운영비가 적어가지고 쓰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초등선생 같은 경우는 코팅해가지고 제작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는 느낌말 카드 목록 있어요. 느낌말 카드 목록이 있어요. 느낌말 목록이 인터넷에 느낌말 목록, 느낌말 카드, 감정 카드 치면 떠요. 뜨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감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아이들의 감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떨 때 느낌이 어때? 이건데 근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느낌을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요. 아이들이 자기 느낌을 알아야지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을 알아야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짜증나요 그런 게 있어요. 짜증나요. 자, 짜증의 의미는 뭐냐면요. 뭔가 모르게 안 좋은 게 두세 가지 겹친 거예요. 그게 바로 짜증이에요. 짜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은데 공부하기 싫거나 말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질문했다든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거가 짜증이거든요. 자, 그럼 화는 뭘까요? 자, 화는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 감정입니다. 2차 감정. 화는 2차 감정이에요. 왜 2차 감정일까요? 화는 어떤 느낌이 1차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 연수 보다가 지금 화나심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연수 되니까 화가 난다. 괜히 날 비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그럼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왠지 모르게 내가 생활 교육을 못했다고 비난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선생님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생각입니다. 그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뒤에는 건 뭘까요? 속상한 거죠. 불쾌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거 플러스 뭔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몸 상태가 가미가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덜하게 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부싸움 덜하게 해드리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식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식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 과학인데요. 실제로 제가 새학기 옮겨가지고 애들과 수업 시간에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이 관찰해보면 또 뭐가 나오는데 언제들 대판했냐면요. 금암초에 와가지고 주로 5교시에서 주로 5교시. 무슨 얘기냐면요. 금암초는 6학년 같은 경우는 그 1시 20분인가 점심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5교시까지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 떨어지는 거예요. 당 떨어져요. 그리고 밥을 또 못 먹으니까 뇌에서 빨리 먹을 걸 달라고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민해지고 애들도 예민해지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차리고 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학기 때는 5교시 때 애들이랑 다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걸 제가 인식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기독교긴 하지만, 알아차림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 자기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요, 식전에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부부싸움 세집니다, 아주. 그리고 밥 먹기도 굉장히 뭐해요. 예,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 전이 문제야, 자기 전. 예, 자기 전이 왜 문제가 되냐?
에너지가 제일 다운됐을 때예요. 에너지가 다운됐을 때. 그때 부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몸 컨디션과 상황을 봐가시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예, 먼저 그 몸 상태도 중요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 돌아와서 내 느낌을 알아야 된다. 느낌을 알아야 된다. 예, 내 느낌을 충만하게 알 때, 그리고 상대 느낌을 공감할 때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공감받게 되면 애가 화가 덜 나요. 화가 덜 나요. 예. 근데 공감을 안 해주고 자꾸 선생님들은 그 버릇이 있어요. 그럼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망치를 잡으면 못만 보인다. 망치를 잡게 되면은 못 대가리만 보인대요. 실제로 상담을 거부하던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게 그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된 다음에 꼭 이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을까요? 교사를 비난해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요즘은 관상이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무슨 얘기냐면요. 상담을 받을 때 끝까지 안 받다가 상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본인 자책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애들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반성을 좀 해요. 약간.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상담을 갔을까 하면서 막 엄마는 거의 아이와 동일체거든요. 제가 밝혔지만 거의 뇌 구조가 아이의 만족 구조와 불만족 구조가 엄마랑 똑같아요. 애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하고 애가 못하는 것 같으면 엄마도 창피함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아바타야 아바타. 거의 이신동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신동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좀 이제 하게 되면 엄마가 선생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원망할까요? 그거는 선생님이 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엄마들이 상담을 안 받아도 문제지만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당수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비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도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느낌을 알아야 된다. 느낌을 알면 아이를 공감할 수 있어요. 아이가 느낌을 공감받게 되면은 마음이 누그러져요.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느낌 뒤에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짜증나요. 그럼 뭐예요? 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예. 휴식이 좀 필요하거나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그냥 약간 냅둬야 돼요. 약간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수업 방해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야지. 야, 말버릇이게 뭐야 너. 그러면 선생님들은 망치를 잡은 목수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선생님이 약간 망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워워 해가지고 선생님 에너지도 보존하고 아이가 제정신이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공감해 줄 때도 짜증 부릴 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짜증 부려도 약간은 두는 거예요. 짜증 부려도 약간 두면 됩니다. 두었다가 아이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시간차 공격. 시간차 공격은 좀 그렇고요. 시간차 배려, 시간차 대화를 하시면 아이랑 통해요. 저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오히려 학부모 상담보다도 생활교육 학생 상담이 제일 나아요. 네. 그 다음에 학생 상담이 나왔고 제일 어려운 게 학부모 상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려 8년 동안 제가 학부모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사인 학부모님들도 제가 가해든 피해든 다 도와드리고 있고 교사 지인분들 학부모 상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이 감정카드 활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1분 안에 쉴 겁니다.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보시면은 느낌이 무엇이고 느낌이 왜 중요하고 느낌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쓴 마샬 로젠버그는 칼 로저스 인간주의 상담의 기인에서 이 책을 썼는데 상담을 안 받아도 자기 상담도 되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고 뇌피셜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느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알아차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솔루션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마지막은 이제 부탁이죠, 부탁. 부탁은 협력적인 해결책의 일종입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대화법 팁 하나 드렸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5단계 대화법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정 설명해 드리다가 비폭력 대화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대화법으로는요. 학급 긍정 훈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사 역할을 연 감정 코칭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혹시나 회복적 생활 교육 경기도형 프로그램도 나왔거든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회복적 생활 교육의 단점이든 뭐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최대한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긴장되네요, 선생님들. 무려 71분 선생님을 들어주셨어요. 71분 선생님이.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긴 시간 동안 들어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3시 50분에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뒤에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푹 쉬셨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시 50분에 만나요. 안녕. 저도 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선생님,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 이거 보러 들어오세요. 예, 그 링크, 내가 그 방에다 올려놔야 되겠다. 예, 방에다 독서방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드려야 되겠다. 자료를 드려야 자,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스피커에서 틀면은 이 스피커 소리가 다시 웹캠 스피커로 들어가서 무한 하우링이 돼가지고, 음악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죠?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다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연수되는데 불편함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좀 더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채팅창 제가 초샤이언이 돼가지고 더 잘하니까요.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채팅창에다가 또 올려주시면은 소감도 좋고 또는 문제 제기도 좋고요.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꼭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드리니까 좀 난해한 질문도 대환영합니다. 네, 김재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니까 코로나 상황에 나온 질문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2가지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회한하모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다니면서 고1, 중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원격 수업으로 하루 종일 게임 유튜브가 뚫려 있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고요. 1년 8개월 적응해라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해준 질문은 초등부의 모든 지역 학생들이 매일 단 1기간이라도 등교하는 정책을 바랍니다. 맞아요. 등교를 좀 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방역이 중요하기는 하고 전면 등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등교를 늘리긴 해야 됩니다. 네네. 네네. 저도 거기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선생님의 정신건강이에요. 선생님 정신건강. 예.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집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집 밖으로.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서 좀 계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요즘 핸드폰 갖고 안 싸우는 집안 없거든요. 안 싸우는 집안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핸드폰 관련된 뭐 그런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스마트폰 지도법 이런 거 아실 필요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또 그거 자체만으로 풀기는 어렵거든요.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좀 대화를 하시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화내셔도 돼요. 예, 화내도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좋다. 예, 길게 하면 안 좋다. 그리고 형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이것만 한번 하셔도 좋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들 교육할 때도 부모님이 이제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집에서 싸워야 할 때 선생님들도 생활교육 차원도 그렇고 부모님과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특히 1살 덜, 2살 덜, 특히 많이 싸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덜 싸울까요? 코로나 상황인데 더 많이 자주 보는데. 자, 안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 말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 뭐냐면요. 형 앞에서 동생을 귀여워하지 말고 동생 앞에서 형을 혼내지 말라. 이것만 지켜도 확 줄어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형 앞에서 동생을 귀여워하게 되면은요. 형이 동생을 갖다가 복수를 해요. 네가 귀여움으로 승부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겠다고? 너는 네가 그런 걸 내가 꼴을 못 보지. 그러면서 걔를 건드려요. 걔를 건드려가지고 부모님께도 혼나고 애도 울고 선생님도 괴로워져요. 네, 부모님도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형 보고 뭘 할 게 아니라 형 앞에서 동생을 귀여워한 선생님이 아니죠. 부모님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이들만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귀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귀여할 때는요, 따로 있을 때만. 스페셜 타임. 따로 있을 때만 귀여하시면 돼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어머, 이뻐라, 말 뽀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야, 큰애야, 빨리 내가 더 귀여하니까 너 가서 때려.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동생 앞에서 형 혼내지 마라.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부모님으로서 형을 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생 앞에서 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동생이 나중에 형한테 가가지고 약 올려요. 형 왜 혼났어? 뭐 야동 봤어? 뭐 시험 못 봤어? 학원 안 갔어? 뭐 엄마 돈 몰래 가져갔어? 막 이러면서 뭐 게임비 뭐 결제했다가 걸렸어?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형도 처음에 뭐라 하진 않아요. 느낌. 우선 어떻게 합니까? 야, 가라, 꺼져라. 짜증나잖아요. 가라, 꺼져라. 괜히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뭐 찔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주먹 날리거나 또는 등짝 스매싱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죠, 이제. 그럼 애가 맞고서 울잖아요,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저 자식 저거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더니 동생까지 패고 있네. 이러면서 또 혼내잖아요. 그럼 동생은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2가지 원칙. 뭘까요? 형 앞에서 동생을 귀여워하지 말고 동생 앞에서 형을 혼내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원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형이 동생한테 만약에 동생이 형을 갖다가 도발해가지고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관심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때론 동생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굳이 편들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둘째입니다. 저도 아주 그냥 깐족깐족 때문에 잘했어요. 어렸을 때. 예. 근데 때로는 싸움에 무관심하셔야 돼요. 무관심하시면요. 알아서 서열 정리가 돼서 덜 싸워요. 그런데 자꾸 부모님께서 거기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싸움과 학교 싸움이 약간 다른데 자녀들 싸움을 교육하는 제일 원칙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불개입주의. 제가 이 연수를 학부모들 모시고 제가 3번 이상 했거든요. 연속으로 2번이 또 있어요. 2번 한 적. 여쭤봤어요. 효과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려 70%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싸움이 30%인가 40%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네.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생활교육 애들 보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생활교육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함께 훈련하고, 또 아이도 선생님들이 겪었던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남에게 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받기, 보기, 배우기, 익히기, 주기. 이 5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5단계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형제관계 이분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각하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들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환경, 친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실제로 저한테 VIP가 된 그 원래는 진짜 VVIP. 예, 너무 범접할 수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멀리하는. 예, 실제로 얘가 4학년 때는 친구를 세게 밀어가지고 걔가 기절했대요. 예, 축구를 제일 학교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막아섰다가 걔를 확 밀어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애가 좋아졌다니까요. 그런데 걔가 정말 좋아졌는데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안 좋은 환경. 예, 아버지는 뭐 이제 가정생활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아버지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할머님이 좀 많이 양육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처음 잘못하는 거는 얘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 VIP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있죠. 왜 승냥이, 늑대 같은 애들, 원숭이 같은 애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 잘못은 얘가 하지만 얘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대거리를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VIP가 있는데 약간 학교에 지금 센 애가 있어요. 센 애가. 이 센 애가 얘가 폭주하거나 그러면 얘를 갖다 건드려요. 비난하거나 뭐 짜져 있어라. 뭐 시끄러워 죽겠네. 짜증나게 뭐야 쟤. 웃겨 죽겠구만. 쟤 뭐 약 먹어? 뭐야 이런 식으로 약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티격태격되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싸움나서 합폭되죠.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얘편 있죠. 얘편. VIP보다는 이 짱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짱편 애들이 얘를 같이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얘들을 좀 공감했어요. 얘들아 지금 니들 힘들겠지만 좀만 참아줘 그랬더니 선생님 제 편만 드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그 센 애들을 갖다 같이 상담하면 이게 애들이 연합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1대1로 상담하면서 걔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학급 회의. 뭘까요? 이 학생을 잠깐 이 학생 폭주해가지고 수업이 난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보건소님 부탁해가지고 걔를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건실로 보내놓고 나서 학급 회의를 한 거예요. 얘가 언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언제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키고 얘의 장점은 뭐고 얘랑 친한 애는 뭐고 얘가 4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3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1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혹시 너희들이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고 앞으로 얘가 폭주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고 이 얘기를 무려 30분 동안 아이들과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학급 회의식으로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했던 거는 선생님 믿어주라. 3개월만 지나봐라. 3개월만 지나봐라. 얘가 달라진다. 실제로요. 처음 짝대가지고 눈물 콧물 다 뺐던 여학생이 얘랑 또 짝대가지고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양해를 구했죠.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왜 얘 짝 또 됐는데 왜 짝 안 바꿔줘요? 이러세요. 아니 내가 짝을 갖다가 우리 학교 규칙상에서 짝 또 된다고 또 바꿔준다는 건 없었잖아. 연속으로 되면 바꿔주지만 연속이 아니면 안 바꿔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얘 좀 나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규칙대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실제 남학생이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행동이 심한 남학생이 달라지는 비결은 뭐라고요? 얘랑 똑같이 싸움질하면서 그걸 즐기는 있어요. 즐기는 애들. 예. 지루하지 않게 나를 쾌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을 상담하면서 걔들에게 약간 네가 그래도 좀 나니까 네가 그래도 성격이라든지 문제행동 덜 일으키니까 네가 좀 얘를 좀 도와줘라. 좀 배려하거나 좀 피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 학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학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학급 회의, 또 학급 긍정 훈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서클로서 그 학급 회의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협력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생활교육의 열쇠 중 상당 부분은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학생 자치에 있어요. 학생 자치. 학생 자치가 잘 되면은요. 학교 폭력도 많이 사라지고요. 문쟁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학교에 학생 자치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 학교에 아이들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교육이 편해져요. 편해져. 선생님 혼자서 절대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실제로 아이들과 그 축구 수업시간에서 축구를 했지만 물론 제가 수업시간 축구했던 거는요. 주로 창체 시간을 빼가지고 좀 야매긴 한데 창체 2시간 교육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그걸 1시간으로 몰아버리고 운동에 나가서 애들이랑 축구하고 게임했어요. 같이. 그리고 방과 후에 재작년에 코로나 없을 때 제가 한 25차례 정도 아이들과 축구를 했어요. 거의 격주로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순간 짱이 됐어요. 짱. 예, 저는 축구 개발이에요. 개발. 축구 진짜 못해요. 예, 지금도 아내가 저를 보면은요 그래요. 그 웬 노인이 막 어버버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뛸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심판은 잘 보고 공감은 잘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저를 비난했어요. 선생님 심판 그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 심판 그렇게 보세요. 비난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 학생들한테 이 한마디면은 바로 조용합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이거 맞추신 분께는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괜히 게임했다가 축구했다가 좌절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애들 보드게임 좋은 시간 마련해줬더니 막 싸움질하고 선생님의 심판을 그렇게 보냐, 선생님 뭐 눈이 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애들 있어요. 자기가 흥분하다 보니까. 자, 이런 아이들에게 이 한마디면은 걔가 조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만 갖지 않습니다. 경청과 공감 필요하지만 어쨌든 한마디 해주면 좋아요. 답 써주시면 제가 책 한 권 드립니다. 맞추시면은. 저는 우선 공감을 해줘요. 아, 그래도 억울하겠다. 아, 선생님도 좀 잘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봐줘서 미안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요. 자, 그럼 저도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예요, 바로. 전가의 보도. 아, 상우야, 선생님이 심판 잘 못 봐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심판 네가 봐라. 그래요. 심판 네가 봐라. 네가 봐라 심판. 그래요. 네가 봐라 심판. 그러면은 얘가요. 갑자기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아, 심판은 그러면 안 볼 거야? 저 심판 못 쉬는데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 선생님 심판 볼게. 그러면 돼요.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데요? 네가 심판 봐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짜증나 진짜. 시땡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땡 그러면 어때요? 냅두면 되지 그냥. 예, 그냥 뭐 시땡은 그냥 기분 나빠, 짜증나 그런 거니까요. 시땡이 이제 노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적 요법으로서 수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굴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 욕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시땡은 욕이 아니라고요. 물론 선도 조치로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너무 불쾌한 말이나 이런 거를 뭐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도 조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했다고 또 막 무조건 선도 조치하면 안 좋아요. 주로. 얘가 불만이 많아지거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아까 그 안혜라 선생님이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안혜라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 가만히 있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얘들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겠어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해하잖아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양해를 구하겠어요. 너 수업 힘드니? 그럼 좀 나가 있고 선생님이랑 좀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기면 괜찮아요. 괜히 거기서 걔랑 씨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적으로는 동일한데 공간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애들도 선생님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걔한테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주 많이 힘드니 어떻게 좀 내지는 걔한테만 뭐라 하지 않고 이런 게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좀 혼자 좀 이렇게 온라인상에 수업 되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 저 힘든 친구 누구 있니?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환기시켜주는 것도. 그리고 걔랑 따로 상담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 학교 오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선생님 한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떡볶이 한번 사주세요. 한번 떡볶이 한번. 날 추워지면은요. 날 추워지기까지는 그러면 안 되죠. 떡볶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한번. 옛다 관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속담 3가지로 한번 생활교육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양해 구하겠고요. 자, 속담 3가지. 제가 이걸로 페이스북에 글 올렸더니 좋아요가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자, 속담 3가지 뭘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는 이런 개떡 같은 속담이 어딘가 막 그랬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교사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지. 그렇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사람까지 미워하면 되겠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교사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애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 뭘까요? 과학이에요, 과학. 교사가 학생을 미워하면요, 애는 절대 안 달라져요. 절대 안 달라져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한테 복수해요, 복수. 중등 생활교육에 또 일가견이 있는 송영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수한다고, 복수. 선생님 물건을 가져가거나 뭔가 해코지래요, 해코지.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말도 있죠. 넌 안 돼. 너 내 제자 아니야. 나 너 포기했어. 이런 말들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은요, 존재가 부정되면 애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존감 떨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도 힘들어져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신고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이 하나 있어요. 학생이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무관심하세요. 근데 경찰서 간 거예요. 경찰서. 선생님이 아버님이 또 직장인부터 애들 못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교육했잖아요. 근데 보호자 와야 된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갔어요. 그럼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죠. 야, 내가 정말 너 이제 포기했다. 너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하냐? 왜냐면 걔가 절도가 심했었거든요. 몇 번 했다가 드디어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포기했다. 너 구제불능이다. 그런 거예요. 너 내 제자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 3종 세트로 말했더니, 그 아버지가 선생님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골 같은 데인데, 중국 읍면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경찰서 조사 나오게 됐어요. 조사 나오기로. 그래가지고 선생님, 뭔 잘못입니까? 선생님.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을 다해서 아이를 지도했더니, 칭찬을 못 받을 만찌언정. 뭐가 됐어요? 아동학대를 선생님이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물론 그런다고 교직을 잃지는 않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 잘못하면 지게제 당해가지고 한 월급이랑 정근수당, 성과급, 치료비 따져가지고 한 돈 천에서 돈이 진짜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속담 뭐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요, 공감할 때는 공감해주고, 그리고 문제행동은 고치려고 도와주고, 그리고 권장행동에 대해서는 잘한다 권장하면서 더 이끌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 용어죠. 감정은 뭐죠? 아이의 인격은 존중하되 행동은 바르게 이끌어준다. 감정은 존중하되 뭐랄까요? 아이에게 좀 뭐라 그러죠?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 이런 말을 고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요거는 아까 떡볶이 사는 말씀드렸죠. 제가 왜 문제 있는 애일수록 한 번 더 잘해주시라고. 뭘까요? 미운에 떡 하나 더 준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계세요. 선생님 그냥 버릇되면 어떡해요? 그게 행동주의로 강화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어줍지 않은 심리학 이론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관심 가져주고, 잘못할 때마다 뭘 사주고, 잘못할 때마다 뭘 해줬기 때문에 애가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관심 가져줘 보세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도 관심 가져주세요. 애가 좋아진다니까요. 자, 비슷한 말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가출했어요. 가출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막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애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배 집에 있게 발각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6학년이었어요. 학원 안 가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엄마가 혼내가지고, 넌 학원도 안 가고 너는 지금 축구하고 있냐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혼내고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얘가 도망간 거예요. 이제 결국 얘가 집에 돌아왔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다시 집에 나가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너 집 밖에 나가려면은 다시는 들어오지도 마. 집 밖에 나가려면은 또 나가려면 다시 들어오지도 마. 그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존심 상하죠. 또 가출하다니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또 막 경찰 찾아오고 막 하여튼 막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자니 엄마한테 굴복하는 것 같고. 자, 얘가 초등학교 때 그 운동하는 애였고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얘가 절도를 하도 심하게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해가지고 얘가 전학 갔어요. 권고 전학. 그리고 권고 전학 가기 하루 전에 다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쳤어요. 또.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더라도 아이들을 때 합리적으로 돼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선호조차 할지언정 걔 갖다가 너 쌤통이다 내지는 아유 너 정신 차리는 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불쾌해요. 불쾌해. 애들이 기분 나쁜 말을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 건데요. 뭐냐면은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예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욕을 해요.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시댁이라고 했다고 해서 시댁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안 좋으니까 제가 가는 말이 안 좋으니까 오는 말도 걔가 안 좋게 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은 적어도 가는 말이 고와야죠. 말씀드렸죠? 싸가지 어쩌고 운운하면 정상대로 고소한다니까요. 선생님 고소 안 당했는데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교사 역할을요. 양철북. 이 책이 해줬습니다. 이 책이. 이 책이 보면은요. 문제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 문제가 되는 의사소통 방식이 매우 잘 나와 있어요. 뭐 비판, 분석, 비아냥, 뭐 약올리기, 뭐 예측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거기서 그것도 들어있어요. 칭찬하기. 자, 칭찬하기 왜 들어있냐면요. 칭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칭찬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너 참 착하다. 너 수학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행동 심한 애들한테는 수학 잘한다. 이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주로 잘하는 잘못하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칭찬이 도움될 때도 있는데 칭찬을 할 때는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야, 너 수학 풀이 과정을 보면은 야, 진짜 이거는 내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와, 선생님 수업에 네가 나한테 기여를 해줬네.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해줬다. 고맙다. 하는 식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의한 국어 선생님 잘하시겠네요. 이런 칭찬이 돼야지 단순히 잘한다, 잘못한다, 너 착하다 이런 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 멋지다. 이런 존재를 긍정하는 칭찬이 도움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담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선생님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잘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존재에 대한 이런 칭찬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함께 해보자. 수고했어. 정말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힘내자.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격려. 여기 그 감격의 카드에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격려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격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요. 여기 나왔거든요. 배움은 실수의 기회야.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격려 메시지. 해보겠습니다. 나도 내가 축구에서 골을 넣어서 정말 기뻐. 축하해. 멋졌어. 애가 실망했어요. 못했어요. 칭찬할 게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땐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이런 감격의 카드. 예. 그래서 칭찬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칭찬도 칭찬하지만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격려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는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김생 선생님, TET. 그렇죠. 교사 역할을 해서 언급해야 할 말을 빼니까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그쵸?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때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 메시지. 뭐예요? 아, 나 정말 짜증난다. 야, 나도 속상하다, 진짜. 이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자주 하면은 이제 이게 하선이 되고 이제 아이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요. 아, 나도 정말 화난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정말 속상하고 신경 쓰여.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뭘까요? 행감바, 행감령이라고 불려요. 뭘까요?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내 기분이 이러이러해.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더 힘들어. 응?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니까 마음이 좀 급해. 이런 거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좀만 조용해질 수 있겠니? 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니? 좀 목소리 낮출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부탁.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와 그 교재 역할을 하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둘이 친구라서 그래요. 토마스 고던과 마샬 로젠버그는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여서 그렇고 둘 다 인간주의 상담 로저스가 뿌린 씨앗이에요. 로저스가 뿌린 씨앗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 벌써 이제 지금 12분 남았습니다. 12분 남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해서 최대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 메모를 해놨거든요. 개인 카톡에다 메모를 해놨고요. 그리고 책 드릴 분이 두 분이 필요해요. 두 분이. 예, 두 분이 필요한데 지금 한 분은 제가 질문 많이 주신 분을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회화나무 선생님, 네, 회화나무 선생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회화나무 쌤, 네, 책 선물 드릴게요. 당첨입니다. 저한테 전화번호든 이메일이든 포함 메신저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예, 참여 안 해주시면은 댓글 남겨주신 분이 한 분께 책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 난제로 드릴게요. 난제. 자, 어떤 난제 있을까요? 자, 도난사고. 자, 도난사고 어떻게 할까요? 자, 도난사고. 자, 도난사고 어떻게 할까요? 도난사고. 자, 도난사고 어떻게 할까요? 도난사고. 도난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난사고. 자, 최악은 뭘까요? 최악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도난사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선생님, 상우가 저거 가져간 것 같아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상우야, 너 네 가방 좀 볼게. 그래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열어보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도님 방법으로 다 가방 올려라. 이러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이런 최악이에요. 최악. 민원 폭탄을 받게 되고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가방 검사를 할 수 없나요? 의심받는 애? 걔한테는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조용히 보자고 해가지고 따로 있으면서 상담하자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아주 부드럽게. 근데 얘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어요. 징계. 경기도의 선도 규정에 징계할 수 있거든요. 생활교육 규정에 징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제보 달라고 제보. 혹시 본 사람 제보는 받아라도 괜찮아요. 제보는 받아라도 괜찮은데 이겁니다. 전도적인 방법을 쓰는 방법인데요. 잃어버린 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잃어버린 거 맞니? 지난번에 네 가방 속에 있었잖아.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우야 어떻게 하니? 너 잃어버려서.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공감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보면 안 될까? 한번 가방이나 어디 한번 쓸려갔거나 누가 숨겨놓을 수도, 숨겨놓은 거 아니고 어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 말할 건 뭘까요? 의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예전에 초등에서 많이 했던 거. 상우야, 네가 지금 친구를 도둑놈 만든 거야.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상우를 도둑놈 만들었어. 도둑놈. 그런 말을 왜 하세요? 그런 말을 왜? 아니, 물건 만약 선생님이 그 회의 급하게 가느라고 가방 놨더니 돈 2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20만 원 잃어버렸어. 나중에 지갑이 또
그 남자 자실에다 발견이 됐어요. 이 시간에도 있지만 증거는 없어요. 자, 그 경우에 어떤 선생님 도둑놈 만들었어요. 하거나, 교장 선생님이, 아니, 이 선생님 가방 가지고 잘해야지. 내가 그 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학교에 물건 잘 없어진다고. 선생님 지금 도둑놈 만든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이,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도둑놈 만들었습니다. 라고 성찰하시겠어요? 그럼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애들 기분이 어린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하시고 걔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찾으려는 노력을 주시고 그리고 학급에서 의심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사실 예방교육 주기가 중요합니다. 생활교육도. 지갑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갑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괜찮아져요. 네. 미리 학기 초에 지갑 갖고 오지 마라. 돈 가져오면 나한테 맡겨놔라.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애를 비난해서 네가 도둑 만들었다 하게 되면은 바로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교육청에 연락하고 다시 찾아와요. 선생님 열심히 생활교육 하시고 나서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선생님들 교육 열정을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아이. 그렇죠? 거짓말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짓말 많이 하는 아이. 자, 거짓말 많이 하는 아이는요. 거짓말이 본질의 원인이 아닙니다. 네. 거짓말이 본질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는 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얘가 거짓말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너무 깊게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상상과 실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막 질러놓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실제 도둑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잡으면은요. 잡은 경우는 선도 조치든 뭐든 부드럽게 처리하시면 되고 물건 변상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반 아이들이 이제 모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 같은 경우는 범인을 잡은 게 몇 번 있었는데 범인 편이 적성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매우 좋은 활동이 있어요. 매우 좋은 활동. 이거 해가지고 진짜 잡아냈어요. 창밖에다 물건 집어던져가지고 핸드폰 지갑 연필 비싼 필기구 던졌다가 나중에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활동이 있어요. 편지 쓰기 활동. 편지 쓰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와 가정한 애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가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은근히 죄책감. 그리고 또 선생님이 부드럽게 가지간 친구 선생님 비밀 지켜줄 테니까 꼭 선생님한테 알려줘.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할게.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그거를 했어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활동, 약간 양심을 자극하는 상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훔쳐가고 물건 그런 아이들에 대해 거짓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본질인 것에 있지 않다. 어른들도 위기 속에는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안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잃어버리면 무조건 본인 책임이다. 아,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차라리 처음에 하세요. 처음에. 학기 초에 잃어버리면 그건 본인 책임이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많이 못 도와줘. 그리고 대부분 못 찾아.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 하시면 되고요. 실제 송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99.999% 중등 이상은 못 찾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누가 훔쳐갔다가 체육 시간에 걔가 교실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어떻게 훔쳐갔어요. 나중에 근데 아주 인정 안 해서 못 잡았다가 나중에 얘가 버스 카드로 쓴 거예요. 버스 카드로. 자, 범인 잡았죠? 아닙니다. 못 잡았습니다.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길에다 주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에서 주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가방 속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또는 얘가 그 물건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도둑이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독박하잖아요. 형법에서 누구 한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거는요. 매우 위험하고 쉽지 않고 정말 전문적인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선생님들은 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분만 하시고 공감만 해주시고 어머님이 잡아달라 뭐에다 범인 잡아달라 하시더라도 위로와 공감만 해주시고 어머니 더 이상은 제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최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나 또 그렇죠. 김선생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도난사 가방 검사하면 안 되고요. 가방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걔가 범인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장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단해가지고 걔 막 또 집에 충원하시다 보면 아동학대로 또 누명 쓰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오늘 제가 책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좀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상담 분야에서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애들에 대해서 장점을 찾고 부모님께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 상담 요 책을 보내드릴게요.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그리고 이 책 이것도 있어요. 헤어지즘 직문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니까 요것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급 긍정운용 요 시리즈가 참 좋아요. 학급 운용 기본편도 있고 문제결편도 있고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고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과 읽을 만한 책은 이 책이에요.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에게 읽을 만한 책 까마귀 소년. 따돌림 당하는 애들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칭찬해 주시면서 같이 우선은 마음 담아가면서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 따돌리는 친구, 불편한 친구에게도 추천해 준 책이 바로 까마귀 소년. 이 까마귀 소년 책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감정 카드, 감정 카드 요거 좋고요. 그리고 감기 카드 요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에서 있는 대화 카드가 있어요. 이거 좀 비싸긴 해요. 비폭력 대화 카드가 있는데 요건 좋은 게 느낌 카드와 욕구 카드가 같이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연수 이제 슬슬 마무리 짓겠는데요. 무려 56분에 선생님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에 죄송합니다. 그 성남교육 공동체에서 한 그 프로그램, 그 삶의 지혜와 다시 삶의 지혜와 교육을 노래하다. 이 코로나 시기에 선생님을 위해서 이범희 교육장님과 장학사님들이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슬기로운 생활교육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오늘 슬기로운 생활교육 모두 만나셨습니까? 만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못 만나서 생각하시면 저한테도 문제 제기하세요. 선생님 이래도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사가 이렇게 해야죠. 이게 효과 있지 않나요?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니까요. 처음에 어디 못 가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교권 상담 많이 해드리고 생활교육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어디든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슬슬 나가시네요, 이제 50분이시네요. 자, 선생님 지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기억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에너지 소중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한 80%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건강 챙기시고 오늘 저는 저녁 때 맥주 한잔 할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아들 데리러 갈 건데 아들 데려오면서 떡볶이랑 김말이,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에다 맥주 한잔 할 거예요. 선생님 파티하시고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에서 힘드시면은 자꾸 하소연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세요. 맞장 고쳐주는 사람한테 그리고 나를 위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람한테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 하지 말고 그리고 때로는 또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저 같은 베테랑 그 생활교육 전문가들에게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하지 말 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 10월 말이면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줄 믿고 위드 코로나 다시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아이들과 만난 날 기대하면서요. 그때까지 생활교육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 오늘 제가 책 한 권은요. 누가에게 드리면 좋을까요?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구혜랑 선생님 계셨고 제가 아는 분들은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분들은 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강의라고 질문 말씀하신 분. 서현숙 선생님. 서현숙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서현숙 선생님께 책 한 권 드릴게요. 회원하모 선생님, 서현숙 선생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규 선생님은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남아서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제가 한 3분 정도는 보너스 타임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3분 정도는 계속 질문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
우리 장학사님이시네요. 장학사님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보완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김규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이상무 1회 이용권, 예, 제가 또 학부모 상담도 거의 알파고 수준이거든요. 예, 도움 필요하시면은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네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고 퇴근하셔가지고 오늘 퇴근하신 다음에는 다 잊으세요. 다 잊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냥 애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학부모 상담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상담해 주면 안 돼요. 적절히 공감해 주시고 서서 연착륙, 선생님도 가정 있으시고 선생님도 편하게 집에 쉬셔야지 아이들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선생님들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권도 보호받을 수 있고 생활교육도 효과가 있고 선생님도 아동학대로 누명 쓰시거나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마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폭력 문제 가지고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만나요. 안녕.